2024년 구글과 챗GPT를 포함한 세계 최고의 AI 번역 시스템들이 동시에 같은 문제에 부딪혔다. 전 세계 7,000개 언어를 자유자재로 번역하던 인공지능이 단 한 단어 앞에서 멈춰 선 것이다. 야속하다. AI는 이 단어를 분석했다. 수십억 개의 데이터를 뒤졌다. 그리고 내놓은 답은 잔인하다. 차갑다. 나쁘다. 무정하다. 하지만 그 번역을 본 한국인들은 전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건 미운 게 아니야. 야속한 거야. 이상한 일이었다. AI가 제시한 영어 단어들은 모두 상대를 비난하는 말이었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말했다. 야속함은 비난이 아니라고. 오히려 그 반대라고. 이 단어는 미워할 수 없는 사람에게만 쓰는 말이었다. 아직 마음이 남아있는 사람. 정이 떨어지지 않은 사람. 미워해야 편할 텐데 도저히 미워지지 않는 사람. 오직 그런 사람에게만 우리는 야속하다고 말한다. 그래서 세계 최고의 AI도 번역에 실패한 것이다. 사랑과 원망이 동시에 존재하는 감정. 미움의 형식을 빌려 사랑을 고백하는 단어. 영어에도 중국어에도 일본어에도 이런 개념을 담은 단어는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한국어에만 있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이 있다. 이 단어를 가장 자주, 가장 깊이 사용하는 세대가 있다. 바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인생을 오래 살아오신 분들이다. 젊은 세대는 짜증나, 섭섭해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세대는 참 야속하네 한마디로 모든 감정을 담아내셨다. 왜 그랬을까? 왜 여러분은 미워한다고 말하지 않고 야속하다고 말하셨을까? 그 한마디 안에 도대체 무엇이 담겨 있었던 것일까?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지 않은가? 말로는 한 번도 하지 못했지만 속으로는 수없이 되뇌었던 그 말. 참 야속하다. 그렇게 느꼈던 사람이 분명 있을 것이다. 부모님일 수도 있다. 자녀일 수도 있다. 먼저 떠난 배우자일 수도 있다. 연락이 끊긴 오랜 친구일 수도 있다. 그 사람을 떠올리셨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길 부탁드린다. 오늘 이야기가 끝날 때쯤 여러분은 그 야속함의 정체를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어쩌면 그 감정이 미움이 아니라 사랑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지도 모른다. 감동 소식통에서만 들을 수 있는 세계가 번역하지 못한 한국인의 마음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보스턴에서 태어나 언어 심리학을 전공한 번역가입니다. 30살이 되던 해 저는 한국 문학 번역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것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로부터 30년, 저는 지금까지 한국에 살며 한국어라는 언어가 품고 있는 감정의 깊이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 저는 언어란 단순히 의사소통의 도구라고 생각했습니다. 영어든 프랑스어든 독일어든 결국 모든 언어는 같은 감정을 다른 소리로 표현하는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어를 만난 뒤 그 생각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한국어에는 번역이 불가능한 감정들이 있었습니다. 정이라는 단어를 처음 만났을 때 저는 일주일을 고민했습니다. 영어의 어펙션도 아니고 러브도 아니고 어태치먼트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쌓여야만 생기는 감정이었고 한 번 생기면 쉽게 끊어지지 않는 무엇이었습니다. 저는 결국 그 단어를 번역하지 못하고 정이라고 그대로 표기해야 했습니다. 그런 경험이 쌓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어는 감정을 설명하는 언어가 아니라 감정을 담는 언어라는 것을. 그리고 얼마 전 저는 또 하나의 번역 불가능한 단어를 만났습니다. 야속하다. 처음 이 단어를 들은 것은 한국인 친구의 장례식장에서였습니다. 고인의 아내 되시는 분이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야속하게 먼저 가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슬픔의 언어인 것 같은데 원망의 언어인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말에는 분노가 없었습니다. 비난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말 속에는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조문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계속 그 단어를 생각했습니다. 야속하다. 영어로 어떻게 번역해야 할까? 사전을 찾아보니 크루얼, 콜드, 하틀러스, 언카인드 같은 단어들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단어도 맞지 않았습니다. 크루얼은 잔인하다는 뜻이고 콜드는 차갑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상대를 비난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장례식장에서 들은 그 야속하다는 비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인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야속하다는 정확히 어떤 감정입니까? 동료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미워할 수 없는 사람한테만 쓰는 말이에요. 정이 남아있으니까 야속한 거예요. 정이 떨어지면 그냥 밉다고 하지 야속하다고는 안 해요. 그 순간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 단어는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관계의 상태를 말해주는 단어였습니다. 야속하다고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은 자신이 아직 상대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미워하고 싶은데 미워할 수 없다는 것. 원망스럽지만 그래도 마음이 남아있다는 것. 그 복잡한 감정을 한 단어로 표현하는 언어가 한국어였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야속하다라는 단어에 대해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고전 문학을 읽었습니다. 트로트 가사를 분석했습니다. 드라마 대본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의 어르신들을 많이 만나 뵈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젊은 세대는 이 단어를 잘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짜증나 섭섭해, 서운해 같은 말을 썼습니다. 하지만 예순이 넘은 분들, 일흔이 넘은 분들은 여전히 이 단어를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자식이 야속하더라고. 친구가 야속했지. 세월이 참 야속해. 그분들이 야속하다고 말씀하실 때 저는 그 안에 담긴 감정의 겹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미움이 아니었습니다. 원망이 돼 사랑이 섞인 원망이었습니다. 놓아주고 싶은데 놓아줄 수 없는 마음. 떠나보내야 하는데 떠나보내지 못하는 마음. 그 모든 것이 야속하다 한마디에 들어 있었습니다. 30년간 한국어를 연구한 저도 이 단어만큼은 번역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번역해서는 안 되는 단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한국어로만 존재해야 하는 감정이었습니다. 한국인의 마음속에서만 피어나는 꽃 같은 것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단어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 합니다. 왜 한국어에만 이런 단어가 있는지, 이 단어가 어떤 역사를 거쳐 지금까지 살아남았는지, 그리고 왜 시니어 세대가 이 단어에 특별히 민감한지, 돌이켜보면 저도 야속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그냥 미웠다고 생각했는데 나이가 들고 보니 그게 미움이 아니었습니다. 야속함이었습니다. 아직 마음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서러웠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신가요? 나이 들수록 더 자주 떠오르는 감정. 미워해야 편할 텐데 미워지지 않아서 더 힘든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야속함입니다. 한국어 사전을 펼쳐보면 야속하다의 뜻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섭섭하고 서운하여 원망스럽다. 단순해 보입니다. 섭섭함과 서운함이 합쳐진 원망.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30년간 이 단어를 연구하면서 사전의 정의가 이 단어의 본질을 전혀 담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야속하다는 단순한 원망이 아닙니다. 이 단어에는 사전이 말해주지 않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아직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누군가를 완전히 미워하게 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정이 완전히 떨어져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여러분은 그 사람을 야속하다고 표현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상태에서는 그 사람 밉다, 그 사람 싫다, 혹은 아무 감정도 없이 그냥 남이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야속하다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야속하다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려면 반드시 마음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아직 그 사람에게 정이 있어야 합니다. 미워하고 싶은데 미워할 수 없는 상태, 원망스럽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상태, 그 복잡한 감정의 교차점에서만 야속하다는 말이 태어납니다. 저는 이것을 이해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처음에 저는 야속하다를 영어의 리젠트펄로 번역하려 했습니다. 분하다, 원망스럽다는 뜻의 단어입니다. 하지만 리젠트펄에는 적대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을 향한 부정적인 감정이 중심에 있습니다. 야속하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디서포인티드를 시도했습니다. 실망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단어도 맞지 않았습니다. 실망은 기대가 어긋났을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야속함은 실망보다 훨씬 깊고 훨씬 오래 지속되는 감정이었습니다. 허투는 어떨까요? 상처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가장 가까운 것 같았지만 이것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허투는 고통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야속함은 고통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이상하게도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사랑의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포기했습니다. 야속하다를 정확히 번역할 영어 단어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접근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번역을 포기하고 이 단어가 어떤 상황에서 쓰이는지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인들이 실제로 야속하다고 말하는 순간들을 수집했습니다. 흥미로운 패턴이 발견되었습니다. 야속하다는 주로 가까운 사람에게 쓰이는 말이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친구가 친구에게, 그리고 중요한 점은 그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쓰인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어르신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야속하다는 말은 아직 미련이 있을 때 하는 말이여. 진짜 마음 접으면 그런 말 안 나와. 그냥 모른 척하지. 이 말씀을 듣고 저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야속함은 관계가 끝나지 않았다는 증거였습니다. 아니, 관계를 끝내고 싶지 않다는 마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상대방에게 상처를 받았지만 그래도 그 사람과의 인연을 이어가고 싶다는 무의식적인 고백이었습니다. 영어에는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서양의 언어 체계에서 원망은 원망이고 사랑은 사랑입니다. 두 감정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를 원망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랑과 원망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개념 자체가 낯선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어는 다릅니다. 한국인의 정서에서 사랑과 원망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하기 때문에 원망하고 원망하면서도 사랑합니다. 이 두 감정이 뒤엉킨 상태를 한 단어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야속하다입니다. 저는 이것을 관계 중심 감정이라고 부릅니다. 서양의 감정 표현은 대체로 자기 중심적입니다. 내가 화가 났다. 내가 슬프다. 내가 기쁘다. 감정의 주체는 나 자신입니다. 하지만 한국어의 야속함은 관계를 중심에 둡니다. 내가 야속하다고 느끼는 순간 그것은 나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사이에 아직 끊어지지 않은 무엇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한국 문화에서 관계는 개인보다 우선합니다. 나 혼자의 감정보다 우리 사이의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국어에는 관계의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들이 풍부하게 발달했습니다. 정, 한, 미련, 인연, 악연, 그리고 야속함. 이 모든 단어들은 나 혼자만의 감정이 아닙니다. 나와 누군가 사이에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끈을 표현하는 말들입니다. 야속하다는 그 끈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끊고 싶지 않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사전은 이것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사전은 섭섭하고 서운하여 원망스럽다고만 말합니다. 하지만 그 정의 뒤에는 이렇게 깊은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야속하다는 것은 아직 사랑하고 있다는 고백입니다. 한국의 옛 편지들을 연구하면서 저는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조선시대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이별을 앞둔 연인들이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에는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격한 비난도 아니고 차가운 고별 인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당신 참 야속하네요. 이 한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것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별의 편지라면 상대방에 대한 원망이나 미움이 가득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혹은 완전히 감정을 지운 담담한 작별 인사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이별의 마지막 순간에 야속하다는 말을 선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저는 한국의 어르신들을 많이 만나 뵈었습니다. 특히 젊은 시절 연애 경험이 있으신 분들께 이별에 대한 이야기를 여쭤보았습니다. 한 80살 되신 어르신께서 당신의 첫사랑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20살 무렵 같은 마을에 살던 청년과 사랑에 빠지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집안의 반대로 결혼하지 못하셨습니다. 결국 그 청년은 다른 여자와 혼인을 했고 어르신도 중매로 다른 분과 결혼하셨습니다. 어르신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 떠날 때 나는 미워할 수가 없었어. 그 사람도 어쩔 수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냥 야속하다고 했지. 그 말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오래 생각했습니다. 미워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야속하다고 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한국의 전통 사회에서 개인의 감정은 쉽게 표출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별의 상황에서 상대방을 향해 분노를 터뜨리거나 원망을 쏟아내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자신의 감정을 전혀 전달하지 못하게 됩니다. 야속하다는 말은 그 중간에 있었습니다. 이 말을 하는 순간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서러운 마음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이 원망스럽다 하지만 당신을 미워하지는 않는다. 당신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 하지만 그래도 당신을 이해한다. 이 복잡한 메시지가 야속하다 한마디에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한국식 감정 정리법이라고 부릅니다. 서양에서 이별은 대체로 명확한 감정의 단절로 이어집니다. 사랑이 끝나면 미움으로 바뀌거나 혹은 완전한 무관심으로 전환됩니다. 이별 후에도 상대방에게 따뜻한 감정을 유지하는 것은 오히려 이상하게 여겨집니다. 왜 아직도 그 사람에게 미련을 갖고 있느냐고 질문을 받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달랐습니다. 이별 후에도 상대방에 대한 정을 완전히 끊지 않았습니다. 함께한 시간에 대한 고마움, 좋았던 기억들에 대한 애틋함을 간직했습니다. 비록 헤어지게 되었지만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우리 사이의 관계가 추악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속하다는 말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 말에는 원망이 있지만 비난은 없습니다. 서러움이 있지만 증오는 없습니다. 이별을 받아들이면서도
그 관계의 아름다움은 지키고 싶다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한국의 옛 연애 편지들을 읽어보면 이런 문장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당신이 야속합니다. 하지만 원망하지는 않겠습니다. 참 야속하네요. 그래도 당신 앞날에 좋은 일만 있기를 빕니다. 야속한 사람. 그래도 잊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이 문장들을 읽으면서 저는 한국인들이 이별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별을 관계의 완전한 종료로 보지 않았습니다. 물리적으로는 헤어지지만 마음속에서는 그 인연이 계속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야속하다는 말은 그 연결고리였습니다. 헤어지면서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현대의 젊은 세대는 이런 감정 처리 방식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별 후 상대방의 연락처를 삭제하고 SNS를 차단하고 완전히 관계를 끊으려 합니다. 클린한 이별이라고 부릅니다. 미련을 남기지 않는 것이 건강한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시니어 세대는 다릅니다. 그분들은 이별 후에도 상대방을 마음 한구석에 간직합니다. 가끔 그 사람 생각이 나면 야속했다고 혼자 중얼거립니다. 그것이 그분들의 방식입니다. 완전히 잊는 것이 아니라 아프지만 안고 가는 것입니다. 야속하다는 말은 그래서 이별의 말이면서 동시에 연결의 말이었습니다. 당신과 나는 이제 헤어집니다. 하지만 당신에 대한 내 마음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야속하다는 이 한마디에 그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움으로 끝내지 않겠다는 약속, 아름다웠던 시간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다짐,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나도 눈 마주칠 수 있도록 관계를 파괴하지 않고 정리하겠다는 지혜. 이것이 한국인이 이별을 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방식은 사라지지 않고 시니어 세대의 마음속에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한국의 대중문화를 연구하면서 저는 한 단어가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지 놀랐습니다. 트로트 가사에서, 시에서, 드라마 대사에서 야속하다는 말은 수십 년간 한국인의 감성을 대변해 왔습니다. 저는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트로트 가사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수천 곡의 노래 중에서 야속하다 혹은 야속해라는 표현이 들어간 곡이 놀라울 정도로 많았습니다. 그리고 더 흥미로운 것은 이 단어가 사용되는 맥락이었습니다. 야속함의 대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첫째, 사람이었습니다. 떠나간 연인, 소식 없는 친구, 먼저 세상을 떠난 가족. 사랑했지만 지금은 곁에 없는 사람들을 향해 야속하다는 말이 쏟아졌습니다. 둘째, 세월이었습니다. 어느새 흘러가 버린 시간, 돌아갈 수 없는 젊은 날, 막을 수 없는 늙어감. 한국인들은 세월을 마치 사람처럼 대하며 야속하다고 원망했습니다. 셋째, 세상이었습니다. 하늘, 운명, 팔자.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삶의 모든 것들을 향해 야속하다는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야속하다는 단어의 특별한 점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한국인들은 미워할 수 없는 대상에게 이 말을 씁니다. 세월을 미워할 수 있습니까? 하늘을 증오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미워해봤자 소용없는 대상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서럽고 안타깝고 원망스럽습니다. 그래서 야속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국 문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한국의 근현대 시를 많이 읽었습니다. 시인들은 야속함이라는 감정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직접적으로 야속하다는 단어를 쓰기도 했고, 때로는 그 감정을 풀어서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야속함은 항상 사랑과 함께 있었습니다. 꽃이 져서 야속하다는 시가 있었습니다.
꽃이 미운 것이 아닙니다. 꽃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지는 것이 서러운 것입니다. 가을이 와서 야속하다는 시가 있었습니다. 가을이 싫은 것이 아닙니다. 여름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떠나보내는 것이 아쉬운 것입니다. 야속함은 결국 집착입니다. 좋은 의미의 집착입니다. 놓치고 싶지 않은 것들에 대한 애틋한 마음입니다. 떠나가는 것을 붙잡고 싶지만 붙잡을 수 없을 때, 보내야 하지만 보내기 싫을 때, 그 마음을 야속하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한국 드라마에서도 이 단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가족 드라마, 역사 드라마에서 야속하다는 말은 자주 등장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멀리 떠나는 가족을 향해 야속하다고 말합니다. 저는 한 역사 드라마의 장면을 오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쟁터로 떠나는 아들을 배웅하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아들은 나라를 위해 싸우러 가는 것이니 막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속한 것, 이 어미 두고 어딜 가려고. 미움이 아니었습니다. 자랑스러움과 슬픔과 걱정과 사랑이 뒤엉킨 감정이었습니다. 가지 말라고 말하고 싶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속하다고 한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야속함이라는 감정의 깊이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 단어는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쓸 수 있는 특별한 원망입니다. 상대방을 향한 비난이 아니라 화자 자신의 애틋한 마음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서양 문학에서 이런 표현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영어로 된 시나 소설에서 원망은 대체로 부정적인 감정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분노, 배신감, 적대감을 나타냅니다. 원망하면서 동시에 사랑한다는 표현은 모순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한국 문학에서 야속함은 모순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깊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미워할 수 없어서, 미워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야속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 문화와 문학의 특별한 점입니다. 감정을 정면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한다고 직접 말하지 않고 야속하다고 말함으로써 사랑을 표현합니다. 보고 싶다고 직접 말하지 않고 야속하다고 말함으로써 그리움을 전달합니다. 트로트를 들으며 자란 시니어 세대는 이 표현 방식에 익숙합니다. 그분들에게 야속하다는 말은 단순한 원망이 아닙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사랑했던 모든 것들, 놓쳐야 했던 모든 순간들에 대한 애틋한 감정입니다. 세월이 야속하다고 말할 때 그분들은 젊은 날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친구가 야속하다고 말할 때 그분들은 그 친구를 아직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늘이 야속하다고 말할 때 그분들은 삶에 대한 미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야속함은 한국인의 정서를 가장 잘 담아내는 단어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단어는 한국의 노래와 문학 속에서 수십 년간 살아 숨쉬어 왔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언어 심리학을 전공할 때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언어는 그 민족의 사고방식을 반영한다. 어떤 언어에 특정 단어가 없다는 것은 그 민족이 그 개념을 구분해서 인식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저는 그 말씀을 한국어를 연구하면서 수없이 떠올렸습니다. 영어에는 왜 야속하다와 같은 단어가 없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저는 영어와 한국어의 감정 표현 체계를 비교 분석했습니다. 먼저 영어의 감정 표현 체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영어에서 부정적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들은 대체로 명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그리는 화가 난 상태입니다. 새드는 슬픈 상태입니다. 리젠트펄은 원망하는 상태입니다. 각각의 감정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서로 섞이지 않습니다. 화가 나면서 동시에 사랑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라고 여겨집니다. 이것은 서양 철학의 전통과 연결됩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부터 서양은 이분법적 사고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선과 악, 참과 거짓, 사랑과 미움. 두 가지 상반된 개념은 공존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것이 참이면 거짓이 아니고 선이면 악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사랑하면 미워할 수 없고 미워하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고방식은 언어에도 반영되었습니다. 영어의 감정 단어들은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복합적인 감정을 표현하려면 여러 단어를 조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I love you but I'm angry at you처럼 두 문장을 연결해야 합니다. 하나의 단어로 두 감정을 동시에 담아내는 것은 영어의 체계에서는 어색합니다. 반면 한국어는 다릅니다. 한국의 전통 사상은 이분법보다 조화와 공존을 강조합니다. 음과 양은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품고 있습니다. 밤 속에 낮의 씨앗이 있고 낮 속에 밤의 기운이 있습니다. 슬픔 속에 기쁨이 있을 수 있고 기쁨 속에 슬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고방식은 한국어의 감정 표현에 깊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한국어에는 복합적인 감정을 하나의 단어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야속하다가 대표적입니다. 이 단어는 원망과 사랑을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두 감정이 모순이 아니라 공존합니다. 영어권 사람들이 야속함을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의 언어 체계에는 이런 복합 감정을 담는 그릇이 없습니다. 원망은 부정적 감정이고 사랑은 긍정적 감정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의 단어 안에 공존한다는 것 자체가 낯선 개념입니다. 저는 미국의 동료 언어학자들에게 야속하다를 설명하려고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매번 실패했습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그들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한 동료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났다는 거야? 아니면 아직 좋아한다는 거야? 둘 중 하나 아니야? 저는 대답했습니다. 둘 다라고. 화가 났으면서 좋아한다고. 동료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의 언어 체계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감정의 방향성입니다. 영어의 원망 관련 단어들은 대체로 상대방을 향합니다. 리젠트펄, 비터, 그러징. 이 모든 단어들은 내가 상대방에게 느끼는 부정적 감정을 표현합니다. 감정의 화살이 상대방을 향해 날아갑니다. 상대방을 비난하고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하지만 야속하다는 다릅니다. 이 단어는 상대방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하는 사람 자신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야속하다고 말하는 순간 화자는 자신이 아직 상대방에게 마음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감정의 화살이 상대방이 아니라 화자 자신을 향합니다. 이것은 매우 독특한 구조입니다. 원망의 형식을 빌려 사랑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서운함을 표현하지만 속으로는 애정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영어에는 이런 구조를 가진 단어가 없습니다. 왜 한국어에만 이런 단어가 발달했을까요? 저는 한국의 문화적 특성에서 그 이유를 찾았습니다. 한국 사회는 전통적으로 직접적인 감정 표현을 자제하는 문화입니다. 사랑한다고 직접 말하는 것은 어색하게 여겨졌습니다. 화가 났다고 직접 표현하는 것도 예의에 어긋난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정은 간접적으로,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미덕이었습니다. 이런 문화에서 야속하다 같은 단어가 필요했습니다. 사랑한다고 직접 말하지 못하니까 야속하다고 말함으로써 사랑을 전달합니다. 화가 났다고 직접 말하지 못하니까 야속하다고 말함으로써 서운함을 표현합니다. 한마디 안에 여러 겹의 감정을 담아 말하지 않고도 전달하는 것입니다. 영어권 문화는 다릅니다. 그들은 직접적인 표현을 선호합니다.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화가 나면 화가 났다고 말합니다. 감정을 숨기지 않고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건강한 의사소통이라고 배웁니다. 이런 문화에서는 야속하다 같은 복합적인 단어가 발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결국 야속하다는 한국의 문화와 철학이 만들어낸 고유한 단어입니다. 서양의 이분법적 사고로는 이해할 수 없는 동양의 조화와 공존의 철학이 담긴 감정입니다. 그래서 번역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단어는 한국어만이 가질 수 있는 보물입니다. 한국에서 30년을 살면서 저는 세대 간의 언어 차이를 많이 관찰했습니다. 특히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에서 그 차이가 두드러졌습니다. 젊은 세대는 감정을 분리해서 표현합니다. 기분이 나쁘면 짜증나라고 말합니다. 서운하면 섭섭해라고 말합니다. 화가 나면 열받아라고 말합니다. 각각의 감정에 각각의 단어를 씁니다. 명확하고 직접적입니다. 하지만 시니어 세대는 다릅니다. 그분들은 복잡한 감정을 하나의 단어로 압축합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단어가 바로 야속하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그 이유를 한국 시니어 세대의 성장 배경에서 찾았습니다. 지금 60, 70이 넘으신 분들은 대부분 1940년대에서 1960년대 사이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분들이 자라난 시대는 지금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전쟁의 상처가 아물지 않은 시절이었습니다. 가난했고 힘들었고 하루하루 살아남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 시대의 감정을 표현한다는 것은 사치였습니다. 슬프다고 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화가 난다고 소리 지를 여유가 없었습니다. 모든 감정은 삼켜야 했습니다. 참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생존의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감정을 완전히 억누를 수 없습니다. 아무리 참아도 마음속에 쌓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대는 특별한 방법을 발전시켰습니다. 감정을 길게 말하지 않고 한마디에 담아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야속하다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한마디 안에는 여러 겹의 감정이 들어 있습니다. 서운함이 있습니다. 원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미련이 있고 후회가 있고 고마움이 있고 정이 있습니다. 길게 설명하면 10마디가 넘을 감정을 야속하다 한마디로 전달합니다. 저는 한 어르신과의 대화를 기억합니다. 80이 넘으신 할머니였습니다. 돌아가신 남편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양반이 참 야속했지. 나 두고 먼저 가 버렸으니. 저는 여쭤보았습니다. 남편분이 미우셨냐고.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미운 게 아니야. 고마운 사람이지. 평생 고생만 시켰는데 한 번도 불평 안 했어. 근데 그래서 더 야속한 거야. 왜 먼저 갔냐고. 그 말씀을 듣고 저는 야속함의 깊이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할머니의 야속함 안에는 수십 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습니다. 함께 가난을 견딘 시간, 서로를 의지했던 날들, 고마움과 미안함과 사랑과 그리움이 전부 섞여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야속하다 한마디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젊은 세대는 이런 표현 방식을 잘 모릅니다. 그들은 감정을 나누어서 표현하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심리 상담에서는 자신의 감정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표현하라고 배웁니다. 화가 나면 화가 난다고 말하고 슬프면 슬프다고 말하라고 합니다. 감정을 섞지 말고 분리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시니어 세대는 다른 방식을 배웠습니다. 그분들은 감정을 참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참다가 터질 것 같을 때 한마디로 다 담아서 말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야속하다는 그런 한마디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세대 차이가 아닙니다. 삶의 방식의 차이입니다.
시니어 세대에게 감정은 무한히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에너지가 드는 일이었고 그 에너지는 생존에 써야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말로 최대한의 감정을 전달하는 기술이 발달했습니다. 야속하다는 그 기술의 정수입니다. 또한 시니어 세대는 관계를 중요시했습니다. 개인의 감정보다 관계의 유지가 더 중요했습니다. 화가 났다고 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분노를 표출하면 관계가 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야속하다는 말을 선택했습니다. 이 말은 서운함을 전달하면서도 관계를 파괴하지 않습니다. 원망하면서도 사랑한다는 것을 동시에 알려줍니다. 지금의 젊은 세대가 이 단어를 잘 쓰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관계보다 개인의 감정 표현을 중시합니다. 불편하면 불편하다고 말하고 관계를 정리합니다. 미련을 남기지 않는 것이 건강한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야속하다처럼 미련과 정이 담긴 단어는 그들의 감정 표현 방식에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니어 세대에게 야속하다는 여전히 살아있는 단어입니다. 그분들이 이 단어를 말할 때 그 안에는 평생의 경험이 담겨 있습니다. 참아왔던 수많은 감정들, 말하지 못했던 마음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어져 온 관계들에 대한 애틋함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시니어 세대가 이 단어에 민감한 것입니다. 야속하다는 그분들의 삶의 방식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참고, 견디고, 그래도 관계를 이어가려 했던 그 모든 노력이 이 한 단어 안에 있습니다. 젊은 세대가 이 단어를 이해하려면 그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단순히 사전적 의미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이 단어가 어떤 시대에 어떤 삶 속에서 태어났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야속하다는 한 세대의 눈물이 담긴 단어입니다. 언어에는 온도가 있습니다. 같은 뜻을 가진 단어라도 어떤 단어는 차갑고 어떤 단어는 따뜻합니다. 어떤 단어는 상대방을 찌르고 어떤 단어는 말하는 사람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저는 한국어의 원망 표현들을 비교 연구했습니다. 밉다, 싫다, 원망스럽다, 서운하다, 섭섭하다, 그리고 야속하다. 이 단어들은 모두 비슷한 감정을 표현하는 것 같지만 각각의 온도가 다릅니다. 밉다는 차가운 단어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상대방은 상처를 받습니다. 나를 미워한다는 것은 나에 대한 부정적 평가입니다. 관계가 끊어질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싫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싫다고 말하면 그것은 거부의 메시지입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느낍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단어입니다. 원망스럽다는 어떨까요? 이 말에는 비난이 담겨 있습니다. 당신이 잘못했다. 당신 때문에 내가 힘들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는 단어입니다. 서운하다와 섭섭하다는 조금 부드럽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실망이 중심에 있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해서 내가 상처받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런데 야속하다는 다릅니다. 야속하다는 말에는 이상한 온기가 있습니다. 원망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그 안에 공격성이 없습니다. 상대방을 향해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하는 사람 자신의 마음을 열어 보여줍니다. 야속하다고 말하는 순간 화자는 자신의 약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아직 마음이 있다. 나는 당신을 미워하지 못한다. 나는 당신과의 관계를 끊고 싶지 않다. 이 모든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속하다가 가진 특별한 온도입니다.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이 밉다고 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나를 싫어한다는 뜻이니까요. 하지만 누군가가 당신이 야속하다고 하면 이상하게 마음이 아프면서도 따뜻해집니다.
이 사람이 아직 나에게 마음이 있구나. 나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국인 부부의 대화에서 이것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결혼 40년이 넘은 노부부였습니다. 아내분이 남편분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평생 나한테 고맙다는 말 한 번 안 했어. 참 야속한 사람이야.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긴장했습니다. 싸움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남편분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화를 내거나 방어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조용히 웃으시면서 아내분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야속하다는 말은 싸움을 시작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화해의 여지를 남기는 말이었습니다. 아내분은 서운함을 표현했지만 그 안에 40년의 정을 담았습니다. 남편분은 그것을 알아채셨습니다. 야속하다는 말의 온도를 이해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아내분이 당신 때문에 화가 난다고 하셨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남편분은 방어적으로 반응하셨을 것입니다. 자신을 정당화하거나 맞받아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야속하다는 말은 그런 반응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공격이 아니라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야속하다가 관계를 보존하는 비결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전달해야 할 때 우리는 늘 딜레마에 빠집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상대방에게 상처를 줍니다. 참으면 내 마음이 병듭니다. 야속하다는 이 딜레마를 해결해 줍니다. 솔직하게 서운함을 표현하면서도 상대방을 찌르지 않습니다. 내 감정을 전달하면서도 관계를 파괴하지 않습니다. 영어에는 이런 단어가 없습니다. 영어에서 원망을 표현하면 대부분 상대방을 향한 비난이 됩니다. You hurt me, you disappointed me, I resent you. 이 모든 표현에서 주어는 상대방입니다. 당신이 나를 아프게 했다. 당신이 나를 실망시켰다.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야속하다는 말에서 초점은 화자 자신에게 있습니다. 내가 아직 당신을 놓지 못해서 야속한 것입니다. 내 마음이 남아있어서 야속한 것입니다. 상대방의 잘못보다 자신의 감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상처받지 않습니다. 야속하다는 말은 칼이 아니라 손입니다. 상대방을 베지 않고 상대방에게 내밀어 잡아달라고 하는 손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서운하지만 그래도 당신과 함께 있고 싶다. 이 복잡한 메시지를 한마디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온도를 가진 단어가 또 있을까요? 미워하면서 사랑한다고 말하는 단어. 원망하면서 손을 내미는 단어. 한국어의 야속하다는 그런 기적 같은 단어입니다. 30년간 한국어를 연구하면서 저는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한국어는 감정을 정면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저는 이것이 단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서양에서는 자신의 감정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성숙한 의사소통이라고 배웁니다.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말하고 화가 나면 화가 났다고 말합니다. 감정을 숨기거나 돌려 말하는 것은 미숙하다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한국어를 깊이 이해하게 되면서 저는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국어가 감정을 정면으로 말하지 않는 것은 미숙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높은 차원의 표현 방식입니다. 한국어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말하지 않고 감정의 결을 말합니다. 단순히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고 사랑의 수많은 결을 각각 다른 단어로 표현합니다. 야속하다가 그 증거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한 원망이 아닙니다. 사랑이 섞인 원망, 미련이 담긴 서운함, 끊을 수 없는 정이 만들어낸 복합적 감정입니다. 영어로는 최소 3문장이 필요한 감정을 한국어는 단 3글자로 표현합니다. 세계의 언어학자들이 한국어에 주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현대 언어학에서는 감정 표현의 정교함으로 언어의 발달 수준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기본적인 감정만 표현할 수 있는 언어가 있고 복합적인 감정을 섬세하게 구분하는 언어가 있습니다. 한국어는 후자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정, 한, 애틋하다, 서럽다, 그리고 야속하다. 이 단어들은 번역이 불가능합니다. 영어에 대응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것은 영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한국인만이 구분하는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인의 마음은 더 섬세하게 나뉘어 있고 한국어는 그 섬세함을 담아내는 그릇입니다. 저는 국제언어학학회에서 한국어의 감정 표현에 대해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야속하다를 설명했을 때 청중들의 반응은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원망하면서 사랑한다는 것이 가능하냐고 물었습니다. 한 단어 안에 상반된 감정이 공존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저는 말했습니다. 한국어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미워하면서 사랑하고 화가 나면서 그리워합니다. 서양의 언어는 이것을 모순이라고 부르지만 한국어는 이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담는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청중들은 오래 침묵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언어에 그런 단어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영어는 감정을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습니다. 한국어는 그 진실에 더 가깝습니다. 미워도 사랑한다. 이 문장은 영어로 직역하면 모순입니다. 하지만 한국인에게는 전혀 모순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 감정의 본질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문장입니다. 자식이 속을 썩여도 미워할 수 없는 부모의 마음, 헤어졌지만 잊지 못하는 연인의 마음, 떠나갔지만 원망할 수 없는 친구에 대한 마음. 이 모든 것이 미워도 사랑한다는 한 문장에 담깁니다. 그리고 야속하다는 바로 그 문장의 다른 표현입니다. 세계의 어떤 언어가 이것을 해낼 수 있습니까? 저는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의 감정 표현을 비교 연구했습니다. 야속하다와 정확히 일치하는 단어는 그 어떤 언어에서도 찾지 못했습니다. 비슷한 개념을 표현하려면 긴 설명이 필요했습니다. 한 단어로 이 복합 감정을 담아내는 언어는 오직 한국어뿐이었습니다. 이것이 한국어의 힘입니다. 한국어는 인간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담습니다. 논리적으로 정리하지 않습니다. 깔끔하게 분류하지 않습니다. 복잡하면 복잡한 대로, 모순적이면 모순적인 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속하다는 그래서 한국어의 보물입니다. 세계가 번역하지 못하는 단어, 다른 언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 오직 한국인만이 느끼고 오직 한국어로만 말할 수 있는 마음의 결. 한국어를 모국어로 가진 여러분은 이 얼마나 대단한 유산을 물려받은 것입니까? 야속하다 한마디 안에 담긴 수천 년의 지혜. 사랑과 서운함이 공존하는 그 복잡한 마음을 이토록 조용하고 아름답게 표현하는 언어. 한국어는 그래서 세계가 부러워하는 언어입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하기 전에 저 자신의 고백을 하나 하려 합니다. 30년 전 저는 한국에 오면서 미국에 계신 어머니와 크게 다투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한국에 가는 것을 반대하셨습니다. 박사과정을 마치고 좋은 대학에 자리를 잡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어에 매료되어 있었고 이 언어를 더 깊이 연구하고 싶었습니다. 결국 저는 어머니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공항에서 어머니는 제 손을 잡지 않으셨습니다. 저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몇 년간 서먹하게 지냈습니다. 한국에서 살면서 저는 야속하다는 단어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단어를 이해하게 되었을 때 저는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미웠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속했던 것이었습니다. 왜 제 꿈을 응원해주지 않았냐고, 왜 제 선택을 인정해주지 않았냐고. 하지만 그 감정 속에는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미워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야속했던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1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저는 어머니 곁에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야속했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가 미워하셨던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야속하다는 말 속에 어머니의 사랑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가 한국어를 몰랐다면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머니가 저를 원망한다고 생각하고 슬퍼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야속하다는 것은 아직 사랑하고 있다는 뜻이라는 것을. 그 말 한마디가 저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야속했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말로는 하지 못했지만 마음속으로 참 야속하다고 느꼈던 사람. 미워해야 편할 텐데 미워지지 않아서 더 힘들었던 사람. 그 사람이 떠올리신다면 그것은 아직 마음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부모님이 야속하셨나요? 어린 시절 바빠서 함께 해주지 못했던 부모님. 표현이 서툴러서 사랑한다는 말 한 번 못하셨던 부모님. 하지만 그분들을 미워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야속함입니다. 자녀가 야속하셨나요? 크고 나서 연락이 뜸해진 자녀. 명절에도 바쁘다며 얼굴 보기 힘든 자녀. 하지만 미워할 수 없지요. 아직도 밥은 잘 먹는지 건강한지 걱정이 되지요. 그것이 야속함입니다. 오래된 친구가 야속하셨나요? 함께 어려운 시절을 보냈는데 연락이 끊긴 친구. 내가 힘들 때 외면했던 친구. 하지만 좋았던 시절이 떠오르면 그리워지지요. 완전히 잊을 수 없지요. 그것이 야속함입니다. 세월이 야속하셨나요? 어느새 흘러가 버린 시간. 돌이킬 수 없는 젊은 날. 그때 왜 그랬을까 후회되는 순간들. 세월을 미워할 수는 없지만 서럽지요. 그것도 야속함입니다. 야속하다는 감정은 아픕니다. 하지만 그 아픔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직 마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아직 사랑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완전히 메마르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한국어를 통해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하고 아름다운지 배웠습니다. 미움과 사랑이 공존할 수 있다는 것. 원망하면서도 그리워할 수 있다는 것. 야속하다는 단어가 저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를 가진 한국어가, 이 감정을 아는 한국인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야속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단순한 미움이 아니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이해합니다. 사랑이 남아있기 때문에 느끼는 감정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언어, 한국어가 수천 년간 쌓아온 지혜입니다. 부디 그 야속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미워하지 못하는 자신을 약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사랑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 사람에게 말해 보십시오. 당신이 야속했다고. 그 말 한마디가 오해를 풀 수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야속하다는 말 속에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희망이 담겨 있으니까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야속하다고 느꼈던 누군가를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부모님이셔도 좋고 자녀셔도 좋고 친구셔도 좋습니다. 굳이 이름을 밝히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그 감정을 글로 적어 보십시오. 마음속에만 담아두었던 감정이 말이 되면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의 야속함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